연락. 연인 사이의 연락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은 자신의 연인이 일하는 도중이라도 10분에 한 번씩 꼭 연락 줘. 가족이나 친구랑 연락할 땐 꼭 내 허락 받고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연인에 대한 심각한 집착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츠츠이고 오다. 1984년 11월 4일 미에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정작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성격이었죠. 이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는 성장하며 점점 고립되었고 성인이 된 후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보인 이상 행동이란 이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가 보인 집착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해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한편 그녀가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 연락을 끊으려 하자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를 당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의존성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츠츠이는 2010년 9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A라는 여성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A라는 여성은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당시엔 치바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타지 생활이 외로웠던 터라 이 사이트에 가입해 친구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A씨와 츠츠이는 인터넷을 통해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츠츠이는 2011년 5월 여자친구 A가 자취하는 치바현 나라노시에 눌러앉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인터넷으로만 대화를 나누던 시절 A씨는 츠츠이가 가진 폭력성이나 집착에 대해선 눈치채지 못했지만 막상 그와 함께 살게 되자 츠츠이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동거 시작 후 츠츠이는 A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멋대로 열어보는 것은 물론 A씨가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때면 반드시 자신의 확인을 받도록 했고 A씨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10분 간격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며 심지어 업무 중에 남성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면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두어 대화 내용을 체크하는 등 정상의 범주를 한참 넘은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속박 탓에 A씨는 츠츠이가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이내 동거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츠츠이는 연락이 늦었다 라는 이유로 A씨에게 수갑을 채워 무릎을 꿇게 한 뒤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러한 폭행과 집착으로 인해 A씨는 제대로 직장에 다닐 수 없었지만 다행히 A씨의 부모님이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 경찰과 협력해 A씨를 구출하는 한편 츠츠이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고향인 나가사키로 츠츠이 역시도 고향인 미에현으로 돌아갔고 언뜻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츠츠이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A는 나랑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자기들 멋대로 친가로 데려갔다 라고 생각, A씨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장 A 연락처 알려줘. 안 그러면 주변 사람 하나씩 죽인 다음 알아낼 거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메일을 받은 A씨의 가족은 나가사키의 경찰서에 자신들이 받은 협박 메일을 보여주며 이 인간이 스토커이며 A씨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은 나가사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치바현이니까 치바현 관할에 신고해주세요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나가사키의 경찰이 시키는 대로 사건 담당 구역인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경찰에게 상담을 요청했죠. 그런데 나라시노시의 경찰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건 츠츠이라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라며 다른 지역 경찰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사실 이게 가족 입장에선 스토커와 엮이고 싶지 않은 데다 그가 어디 사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낸 후 그 관할에 연락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나마 가족들은 A씨를 통해 츠츠이의 친가가 미에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미에현 쿠하나시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쿠하나시 경찰서의 대응은 이러했죠.
앞선 두 경찰서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스토커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했고 결국 일주일 후인 12월 6일 가족들은 참다 못해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경찰서에 직접 방문, 전화가 아닌 직접적인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나가사키에서 먼 거리를 달려온 가족들에게 경찰 측은 얼마 전에 변사체가 발견돼서 사람이 부족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던 생활안전과의 과장, 가족의 피해 신고를 상담했던 형사과의 계장을 포함한 경찰서 직원 12명은 사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홋카이도로 단체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하기 전에 일을 하기 싫다 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초조하게 협박에 관한 상담을 기다리던 도중 기어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향인 미에현으로 돌아간 후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협박 메일을 보내던 츠츠이는 2011년 12월 14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친아버지의 말에 분노해 그를 폭행하게 되는데요. 당시 츠츠이의 아버지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그는 체포가 무서워 친가를 나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죠. 부모도 날 버렸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A뿐이다. A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겠다. 참고로 좀 어이없는 것은 미에현 쿠하나시의 경찰은 츠츠이가 과거에도 스토킹 전과가 있으며 A씨 가족이 전화로 상담을 한 이력을 통해 그가 현재는 다른 여성을 스토킹 중인데다 가족과 친구들을 협박 중이며 이젠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것도 파악했지만 정작 A씨 가족에겐 아무런 경고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의 무관심 속에 츠츠이는 아무런 제재 없이 2011년 12월 16일 저녁 6시 무렵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A씨의 친가에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한 뒤 시칼로 A씨의 할머니인 쿠에씨를 살해한 뒤 어머니 미츠코시마저 10일에 걸쳐 공격, 두 사람을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후 3시간 후인 오후 9시 무렵 귀가한 차남은 두 사람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 용의자로 츠츠이가 지목됩니다. 당시 츠츠이는 나가사키 시내의 호텔에 숨어 있었고 그가 소지한 가방 속엔 혈흔이 부착된 시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살인, 상해, 협박, 주거침입, 절도, 스토킹 등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츠츠이는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다. 두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아니다. 난 A를 때린 적도 없고 협박 메일을 보낸 적도 없다. 라며 아예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난 정신착란 상태였다. 즉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며 책임 능력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자백의 신용성이 높다. DNA, 흉기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하다. 라며 이 사건이 츠츠이의 범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며 이는 즉 책임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츠츠이는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2016년 7월 21일 츠츠이의 사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사건 이후 단체 여행을 가기 위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찰들은 근무 태만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얻어먹었고 총 21명이 각각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처벌의 수위까지는 알 수가 없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사건을 보면 참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지곤 합니다. 부디 구독자분들은 좋은 인연만 있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